안녕하세요, 여러분.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과정 삼국시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삼국시대의 발전 과정과 그리고 고구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는데요. 오늘은 백제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고구려 영상 보면서 복습했죠? 그리고 책 산 친구들은 책으로도 많이 공부를 했을 겁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과정 양이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다 하기 힘드니까 조금씩 복습하시면서 공부하기 바랄게요. 자, 오늘 백제 시작합니다. 고고! 백제는 온조가 위례성에 세웠어요. 네. 주몽이 졸본에 세운 고구려, 온조가 위례성에 세운 백제. 선생님이 책에 보면 이렇게 타이틀, 제목을 다 이렇게 키워드로 뽑아놨는데요. 제목만 잘 읽어봐도 연결이 잘 될 거예요, 여러분. 자, 백제를 세운 사람은 온조입니다. 온조는 고구려를 세운 동명왕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형 비류와 함께 고구려를 떠나왔어요. 한강 유역에 백제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형은 인천 지역에 세우고 동생은 한강 유역에 세우는데 이 동생이 세운 곳이 더 좋아가지고 형이 내가 세운 나라도 네가 관리해 이렇게 했어요. 조금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니까 조금 너무 기네요, 여러분. 자, 책에서 찾아서 읽으세요. 온조가 위례성에 세운 백제. 그런데 고구려의 아들이면 고구려의 왕자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의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왜 내려와서 다른 나라를 세웠을까요, 여러분? 네, 좀 궁금하시죠? 주몽이 졸본에 고구려를 세웠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국내선까지 옮겼는데 온조는 주몽의 아들인 온조는 이렇게 내려와서 위례성에 백제를 세웁니다. 아빠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는 그런 슬픈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책에 선생님이 썼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야기하기가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아요. 자, 백제의 도읍지 보겠습니다. 누가? 온조 했죠. 주몽의 아들 온조. 언제? 기원전 18년입니다. 어디서? 위례성, 지금의 한강유역이에요. 한강유역에는 강이 있으니까 물을 구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한강유역이 농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 이천 쌀 이런 데 맛있는 쌀도 많이 나고요. 농사 짓기 좋은 땅도 많이 있죠. 함께 내려온 사람들과 몽촌 토성을 지었어요. 그 온조를 따르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잖아요. 왕자였으니까. 그래서 온조 혼자 내려온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이 나와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은 나를 따르십시오 해서 같이 이제 온조가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함께 토성을 짓고 나라를 세웠죠. 자, 백제를 세웠습니다. 왜? 주몽의 또 다른 아들인 유리가 고구려의 태자로 정해지자 부여 지역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옴 했습니다. 얘기를 잠깐 할까요? 네, 주몽이 그 질투를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많이 도망을 다녔어요. 나라를 세우기 전에. 나라를 세우기 전에 도망을 다니면서 사랑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하고 사랑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계속 한 곳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주몽은 그 사람을 떠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뱃속에 다른 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주몽이 떠나면서 혹시나 아들을 낳으면은 나를 찾아오라고 해라. 그러면서 칼을 뚝 분질러 가지고 주고 자기가 반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서 주몽이 이제 정식으로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세운 다음에 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또 결혼은 아니네요. 그때는 결혼은 안 했으니까. 결혼을 하고 아들을 둘을 낳아요. 이 온조하고 온조형하고 둘을 낳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은 온조와 형은 자기들이 이제 왕자니까 당연히
고구려를 물려받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어릴 때 살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부러진 칼을 들고 이 유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나중에 유리 왕이 되죠. 찾아와 가지고 "우리 엄마가 아버지 찾아가라고 했어요." 이러면서 가는데 "뭐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랬는데 그 부러진 칼을 딱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주몽이 "어디 보자." 맞추니까는 딱 맞을 거 아니에요. "네가 내 아들이구나." 이러면서. 근데 그 유리가 훨씬 더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나이가 많잖아요. 나중에 결혼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주몽이 "너희들은 어릴 때부터 궁궐에서 편하게 살았지만 이 형은 얼마나 힘들게 고생을 했느냐. 형한테 잘해라. 형한테 잘해라." 막 그러니까 질투도 나고, 그리고 제일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나라를 유리에게 물려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조의 형은 어느 날 갑자기 왕자에서 이상하게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유리 형만 좋아하니까 아버지는 형만 있어도 살 거야. 우리가 없어도 행복할 거야. 우리가 떠나자. 이렇게 해서 내려와서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주몽의 또 다른 아들인 유리가 고구려의 태자, 그러니까 왕위를 이을 왕자로 정해지자 부여지 지역을 떠나서 남쪽으로 내려오게 된 거예요. 자, 전성기를 가장 먼저 맞이한 백제라고 나오는데요. 4세기 백제, 5세기 고구려, 6세기 신라, 이거 기억하라고 했죠. 자, 백제 지역이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강 유역이 너무나 농사도 잘 되고, 또 한강으로 해서 이렇게 물건을 실어 나르기도 편하고 했기 때문일 겁니다. 요렇게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했을 때의 지도를 보면은 요게 백제가 전성기였던 4세기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강 유역은 그만큼 이 삼국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강 유역은 넓은 평야가 있어요. 농사가 너무 잘 됩니다. 지금도 그쪽에서 농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이 한강이니까 이 바다, 서해를 통해 발전된 문물을 받아들이기도 쉬웠어요. 그래서 한강 유역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쌀이 있고 발달된 문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수한 조건을 다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성기를 맞이한 나라가 어디냐? 지도 보여주고 이게 언제 지도냐? 이렇게 물어보면 한강 유역을 잘 보세요, 여러분. 4세기 백제의 전성기를 이끈 근초고왕. 각 나라마다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했죠? 4세기 백제 근초고왕도 세트로 알아둬야 됩니다. 4세기 백제 근초고왕 볼게요. 지금 백제가 이렇게 점선 또또또또 보입니까, 여러분? 한강 유역이 누구 땅이에요? 백제 땅이에요. 그러니까 4세기 지도 맞죠? 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아직 있네요. 백제는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의 중국, 일본하고도 다 교류를 했습니다. 고구려를 공격해서 황해도를 차지했어요. 한강 유역만 있다가 요 위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남쪽의 마한도 정복합니다. 그만큼 힘이 셌다는 것. 처음엔 한강 유역만 있다가 아래 위로 이 영토를 넓히는 거죠. 누구 때? 4세기 근초고왕 때. 그리고 중국하고 외는 옛날 일본 이름이에요. 중국하고 일본하고도 교류를 합니다. 자, 근초고왕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한 번 더 정리를 할게요. 백제 전성기 4세기 근초고왕 때입니다. 북쪽에 고구려를 공격하고요. 그래서 황해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남쪽에 마한을 공격해서 지금 전라도 땅을 다 먹게 돼요. 그리고 중국과 일본과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그 문화를 받고 전해주고 합니다. 자, 그럼 백제와 신라의 동맹, 나제 동맹, 신라의 나, 그리고 백제의 제인데요. 5세기 때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오세기는 어느 나라의 전성기입니까? 저 고구려의 전성기예요. 한쪽 나라가 힘이 너무 세니까 야, 우리 둘이 힘 합치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나제 동맹을 맺게 되는데요. 근초고왕 때 나라의 영토를 엄청 넓혔는데 근초고왕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권력 가지고 싸우다가 백제가 아주 힘이 좀씩 없어졌어요. 그때 고구려는 확 성장을 한 거죠. 그러면 5세기 때는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먹잖아요. 그죠?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백제 혼자서 감당이 안 되죠. 신라도 마찬가지. 그래서 백제와 신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네. 백제의 비유왕, 신라의 눌지왕이 야, 우리 둘이 같이 좀 힘을 합치자. 고구려 너무 세다. 오케이, 좋아. 해서 나제 동맹을 맺게 됩니다. 신라의 라, 백제의 제 해서 나제가 되는데요. 나중에 신라가 더 힘이 커져서 신라 이름이 앞에 왔어요.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위례성은 한강 유역에 있었잖아요. 한강 유역 고구려한테 뺏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조금 내려와야죠. 네. 웅진으로 도읍을 옮깁니다. 나제 동맹을 맺었지만 백제 영토였던 한강 유역을 뺏기죠. 네, 고구려에 뺏기고 도읍을 웅진, 지금의 공주, 충청도 공주 조금 더 밑으로 내려왔어요. 웅진으로 옮긴다. 웅진 하면은 여기 이응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공주도 이응이 있어요. 나중에 한 번 더 옮기는데 그거하고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거 기억을 하세요. 도읍을 웅진으로 옮긴다. 보겠습니다. 지금 공산성인데요. 웅진 시기에 왕궁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공산성이 공주에 있는 공산성. 백제는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도 잘 되는 한강 유역을 내가 뺏기다니 무조건 찾고 말겠어 라고 계속 결심을 하는데 그래서 백제가 신라하고 같이 동맹을 맺은 게 뭐였죠? 네, 나제 동맹이었어요. 고구려가 힘을 키워서 쑥 내려오니까 백제 신라 깜짝 놀래서 나제 동맹을 맺었잖아요. 근데 나제 동맹은 조금 불안한 거야. 왜냐면 누가 금방 또 배신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결혼 동맹을 맺기로 하는 거예요. 우린 이제 한 가족이야. 가족끼리는 배신하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백제 동성왕이 신라 왕실의 딸과 결혼을 해요. 백제와 신라는 더 단단해진 동맹 관계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가족이 됐잖아요. 그쵸? 그래서 함께 고구려와 맞서 싸웁니다. 근데 고구려 힘이 이때는 워낙에 세서 5세기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백제의 노력으로 무령왕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 남조 양나라 외와 교류를 합니다. 다른 밖으로도 이제 다른 나라들과 계속 친해지는 거예요. 고구려 저렇게 세지면 안 돼. 니네도 위험해. 우리하고 힘을 합치자. 이렇게 한 거겠죠. 무령왕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왕권 강화를 위해서 각 지방에 왕자나 왕족을 보내서 그 지방을 다스리게 해요. 그러니까 22담로라는 걸 설치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이 직접 왕자나 왕족을 보내가지고 다스리게 해요. 이 작은 지역들도 다 왕의 힘이 닿는 곳이다. 라는 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죠. 왕권 강화를 위해서 22담로를 만듭니다. 누구 때? 무령왕 때. 무령왕은 백제의 왕이에요. 무령왕은 한강도 찾아야 되고 왕권도 키워야 되고 백제를 지키기 위해서 신라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다른 나라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한 번 더 옮깁니다. 자, 한강유역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웅진에서 사비로 점점 내려오죠. 그만큼 점점 세력이 약해졌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6세기 무렵 성왕 때는 웅진에서 다시 사비로 옮기는데요. 더 밑이에요. 보세요. 웅진, 이응 있으니까 공주, 사비, 이응 없죠. 그리고 비읍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 이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웅진에서 사비 점점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6세기 무렵 성황 때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는데 이거 고구려의 이 후손이다, 부여의 후손이다라는 거 뭐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백제에서 남부여로 바꾸고 고구려에 빼앗긴 한강 유역을 되찾으려 노력합니다. 이거는 백제가 한강 유역을 뺏긴 이후에 항상 하는 말이었어요. 한강 유역 찾고 말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는요. 자, 고구려와 백제 주요 사건들 한번 볼게요. 빨간색 고구려, 파란색 백제입니다. 동명왕이 고구려를 건국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동명왕 주몽의 아들 유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온조가 내려와서 백제를 건국합니다. 그리고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지를 이전하면서 세력을 계속 키워나가고 있어요. 이때 백제도 한강유역에서 나도 힘을 키우겠어 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점점 백제도 힘을 키우고 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됩니까? 고국천왕이 진대법으로 백성들을 힘들지 않게 하는 그런 법도 만들어냈고요. 그러다가 백제가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았다고 했어요. 왜?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광개토 대왕이 막 갑자기 힘이 너무 세져가지고 한강 북쪽 요령 만주 지역 다 차지해서 쑥쑥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백제가 견딜 수가 없죠. 신라하고 힘을 합쳤어. 그래도 안 되겠어. 그러니까 수도를 옮깁니다. 장수왕이 한강 남쪽까지 다 차지했어요. 그러면서 중원 고구려비 비석 딱 세웁니다. 그러니까 백제가 할 수 없이 수도를 옮겨요. 위례성에서 웅진으로 도읍지를 옮깁니다. 그리고 아무리 해도 안 되네. 고구려가 계속 힘이 세지네. 어떻게 하죠?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지를 이전합니다. 그쵸? 네. 백제는 점점 한강유역을 뺏기고 나서는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네요. 자, 그럼 고구려 백제 주요 사건들 보니까 어느 정도 정리가 되죠, 여러분? 자, 여기에서 백제 잠깐 정리하고 갈게요. 어디에 백제를 세웠습니까? 네, 온조가 한강유역에. 어떻게 발전하게 됐다고? 한강은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고 했어요. 전성기 제일 먼저 4세기 근초고왕 때 고구려도 공격합니다. 이때는 백제가 힘이 셌어요. 도읍 3번 옮긴다고 했어요. 처음에 한강유역, 위례성, 그리고 공주, 웅진, 그리고 부여, 사비. 점점 밑으로 내려옵니다. 한강 되찾기 위한 노력 어떤 거 했어요? 나제동맹, 그리고 22담로. 왕권을 강화해야지 한강을 되찾을 수 있다. 22담로는 무령왕 때, 무령왕릉은 정말 예뻐요. 지금도 가면은 여러분 이렇게 문틈으로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단어 연상 퀴즈 한번 해볼게요. 정답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면 추가 점수 10점 더 준다고 했는데 단어 2개만 보고 맞히면 50점, 40점, 30점 점점 내려가는 거예요. 야, 연습 게임 한번 해볼까요? 이름이다. 태극기. 애국가. 나라. 뭐죠? 짝짝짝짝짝 대한민국이네요. 그렇죠. 요렇게 맞히는 거예요. 빨리 맞힐수록 점수가 높아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몇 점 되는지 볼까요? 한강, 위례성. 알겠는데 벌써? 한강, 위례성은 뭐죠? 두 글자. 나라 이름. 백제 나와야죠. 그렇죠? 온조 맞네요. 4세기 전성기 근초고왕 맞네요. 백제 몇 점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이름 위례성 동명왕 아들 위례성에 나라 세운 사람 온조 건국 맞네요. 나라 세웠네. 백제 세운 사람 누구죠? 온조. 그 다음 전성기 한강 황해도 전성기 때 한강 유역 차지하고 있었고 황해도도 공격했어요. 근초고왕인가? 4세기 근초고왕 맞네요. 네, 백제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근초고왕. 그 다음 전성기 교통, 중심, 농사, 문물 교류. 전성기와 관계가 있고 교통이 좋고 중심이 되고 농사도 잘 되고 한강 유역? 네, 한강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배운 백제 관련된 내용 영상 여러 번 보면서 꼭 복습하시고, 영상만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하는 친구들 책 주문해서 책하고 같이 공부하세요. 그럼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올게요. 안녕. 한이재미 채널에는 재밌는 한국어 영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 안녕.